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국영수 쉬웠다. 어제가 2025학년도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어제 수능은 특히 의대 증원 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수능입니다. 이 의대 증원한 이후에 N수생이 역대 최고다, 가장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변별력 때문에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국영수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볼까요? 킬러 문항 배제해 변별력 약화, 국영수가 쉬웠고 변별력이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최상위권 한두 문제로 갈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실수했냐 안 했냐로 의대 가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야 총집결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1심 선고가 있죠. 특히나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만약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오늘 법원 앞에 야권이 총집결한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친명조직, 버스비,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모두 오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다 같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40명이 넘게끔 모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야권에선 이번 1심 선거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어제 먼저 선고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관련해서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의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의 이 인사들을 밥을 샀다라는 게 혐의였었죠.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건데 법원은 이거 비서가 돈을 냈다고 하지만 결국은 김 씨가 묵인하에 이 돈 낸 거 아니겠느냐. 결국 기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라는 판단을 법원이 지금 내린 겁니다. 지금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어제 오늘 상간에 지금 부부가 하루 차이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명태균, 김영선 구속입니다. 오늘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었어요. 새벽 1시 한 15분, 16분쯤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이 혐의가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게 해달라고 돈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라고 하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의 2명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죠. 핵심은 구속이 됐다라는 거. 지금 특히 이 두 사람 핵심이란 두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특히 명태균 씨의 경우는 그럼 예상이 됐던 구속이기 때문에 추가 폭로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폭로 아닌 폭로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준석, 윤 대통령 특정 시장과 구청장 공천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의 국회의장 순방에 같이 동행을 했다가 어제 귀국을 했죠. 어제 오전에 귀국을 해서 저희가 좀 급하게 막 이런 얘기했어요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시장과 구청장 공천해달라고 얘기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럼 또 다른 공천 개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입니다. 끝내 4만 전자 됐다. 시총 300조 원 깨졌다.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스톰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믿었던 삼전마저 삼성전자마저 끝내 4만 전자가 됐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4만 9,900원이다. 53개월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깨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꼭 트럼프 스톱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의 찬바람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누구냐? 네, 트럼프 당선인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 어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네, 통상 이 미국 이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런 모습 처음이야. 네, 트럼프 당선인 한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좀 내리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보이는 트럼프 당선인.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때 바이든한테 정권을 이양하면서 백악관의 이 오랜 전통,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이 오랜 전통 한번 깨졌었죠. 하지만 바이든은 불렀다라는 겁니다. 미안해서인지 트럼프 당선인 더 겸손한 악수를 하는 모습이네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끝인지 시작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명태균, 김영선 구속.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네.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좀 말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구속된 네, 두 사람 영장실질 심사가 끝나고 결국 지금 현재 이 창원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구속 자체는 좀 예상이 됐었던 바죠. 글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그러고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예상됐던 구속이 되고 나니까 실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왜 됐지보단 구속 전에 이 말 했었는데 라는 데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지난 3일입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 구속하면 바로 까버린다고, 공개한다고 얘기했어.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지난 13일에 또 그제죠.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직전 날입니다. 방송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선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확 다 불어버릴까? 라는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나 구속되면 뭐 있는지 몰라도 나 다 공개할 거야. 다 폭로할 거야. 이런 지금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폭로할까요? 글쎄요, 지금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네. 한 번은 모든 거는 내가 다 덮고 간다. 시골 가서 농사 짓겠다고 네. 하고, 한쪽에서는 다 까버리고 하겠다.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구속됐습니다만 본인 생각은 나는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 아니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나는 강혜경 씨 회계 관리자나 또 김무열 씨나 네. 그 연구소장 그쪽에서 난 오히려 사기 당하고 횡령 피해를 당했다. 이걸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앞으로 오늘 구속이 됐지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일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속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김영선 전 의원 세비를 7,620억 원을 자기가 받아서 챙겼어요. 그리고 또 그 대구시 의원하고 고령 군수 후보자한테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거. 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고 네.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한 거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김종인 그 과거 네. 그 비대위원장 그쪽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추가로 폭로가 나오면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만 그것 말고도 이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이 벌려놓은 다른 추가되는 혐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구속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더 붙지 않겠느냐. 이제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본인이 폭로를 하든 안 하든 흐름상 뭐가 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조건이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김소연 변호사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담긴 녹취 자료가 오늘 검찰에 제출될 예정인지 제출될 예정 없고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에 없고요. 네, 일부 언론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창열 교수님, 이게 없어 이게 아니라 절대 없어, 있어도 없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있긴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거야, 진짜 없다는 거야. 명태균 씨는 공개할 게 있는데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가 여전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있을 봅니다. 것이다. 네, 지난번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기 부모님 산소에 묻으러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해서 산소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지금 명태균 씨의 이 녹취 주장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전원이라든지 말이죠. 진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만 해도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 보면 그 당선 이후에도 통화한 건 물론이고 네. 최근까지도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정 개입, 공천 개입 의혹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말이죠. 그래서 7부사 회동도 있잖아요. 7부사 회동도 있는 데다가 무슨 김건희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았는데 2번 받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돈을 받아온 거 말고 이제 공천을 받아왔다. 그게 김영선 전 의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일파만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도된 게 이제 2022년도 5월 9일 날 명태균 이 씨와 대통령과의 통화부터 이제 이게 쭉 비화돼 왔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명태균 씨가 뭔가 충분히 이 상황을 보고 이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자신의 어떤 안위와 관련된 것, 안위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건지. 이따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제 재표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있잖아요. 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고 전부 하나하나 다 다른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게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어쨌든 폭풍의 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예. 네, 여전히 폭풍의 핵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쥐고 있는 건 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개가 좀 물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 말지 타이밍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또 명태균 씨가 최근까지 김 여사 연락을 했다라고 이런 보도도 최근까지 나왔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제 나온 보도죠. 어제 무슨 보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명 씨가 최근까지도 김 여사한테 답답함을 토로했고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김 여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는 읽긴 읽었지만 답을 안 했다. 심지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도 김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보냈다라는 게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윤 대표님 네. 좀 의아한 게 나 구속되면 나 다 공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계속 김 여사님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명태균 씨야 좀 억울한 점을 좀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김 여사한테 금일봉을 2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2021년 9월에도 받고 그 후에도 받고 지금 500만 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설은 있지만 돈 봉투 2번 받은 거는 본인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심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자꾸 토로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자기한테는 파도가 6번 몰려왔다.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부터 또 강혜경 씨 폭로부터 국정감사, 대통령 육성 나올 때 또 어제 구속심사가 6번째고 7번째는 영화 빠삐용처럼 나는 헤엄쳐서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7번 앞으로 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태균 씨가 그런 자기 억울한 심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뭐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본인이 형편 무인지경인데 답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도 못 나가고 특검 계속 본회의 통과까지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명태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이상 네. 앞으로 저는 논란의 축이 명태균 김건희 여사보다도 네. 오히려 이준석 의원 쪽에 더 좀 초점이 언론 쪽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나오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명태균 씨 그 네. 변호인 김소연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0시 20분에 이준석 한테 문자가 카톡이 왔었다. 네. 윤 대통령이 그 경선을 하라고 그런다. 김영선 그 전 의원을 전략공천이나 경선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육성 파일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 뭔가 이 파일이 나오면은 다시 정치권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긴 했지만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돼서 이제 눈앞에서 어떤 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좀 사라진 뒤에 그 자리를 이준석 의원이 채울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이 보도, 이 단독 보도와 함께 명태균 씨가 사실 앞서서 딸 사진을 올렸던 적도 있죠. 그때 아니 딸 사진까지 왜 올렸어? 이때 얘기했었던 건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을 막 공격을 하면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내 딸이 TV 보다가 아빠 감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울더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딸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뗀 2살 때 김 여사랑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사 보라고 올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청열 교수님, 지금 이게 결국 다 김 여사 보라고 내 딸 이만 2살일 때 봤죠? 5살 이만큼 컸어요. 이거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보면요. 뭘 바란 걸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자신과 통화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좀 떠올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네. 공천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우리 추정컨대 지금 얘기되는 게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이런 얘기들 이제 언론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들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할 때 무슨 그냥 안부 전화만 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뭐 정치 얘기를 했겠죠. 정치 브로커라는 거 아니에요? 천하의 정치꾼인데 저런 사람이 뭔 얘기를 했겠어요. 뭐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어쨌든 간에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딸하고 했던 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당신 이런 얘기 나하고 하지 않았냐를 이제 일부러 리마인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속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당신네들도 무사치 않다. 뭐 그런 얘기의 맥락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나 까발린다라든지 뭐 까발리지 않을 거라는 이게 다 전부 한쪽은 위협하고 또 한쪽으로는 나 좀 살려주셔. 나 네. 아무 말 안 하겠어. 뭐 이런 거래 같은 거거든요. 뭐 꽤 시간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에게 뭐 하야 뭐 이런 겁박도 하고 그러다 이건 농담입니다라는 얘기하고. 네.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농담이라고 그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명태균 씨가 정말 구속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이준석 의원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네. 아마 이 무대에 등장 인물들이 많아질 텐데 저런 분은 말이죠.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핵이에요. 완전히 국정농단이죠. 이 농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뭐 국어사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이죠. 지금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이 안절부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상당히 과장되고 부풀린 말도 있을 것 같고 나름 진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 중에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얘기 다 피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통화한 거 5월 9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통화 관련은 또 그날 당일 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거를 상기시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나랑 이렇게 영상통화하고 했었을 만큼 우리 많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라는 걸 좀 상기시키려고
아이의 본인 딸의 막내딸의 사진까지 올렸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봐줘요. 나 좀 기억 좀 해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명태균 씨 그래서 김 여사 보라고 사진 올리고 김 여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고 그러면서 다른 이 언론사 기자한테 이런 사진을 또 보냈다 그래요. 뭘 보냈느냐. 네, 이거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에 이 시사인 이 기자한테 뭘 보냈느냐. 이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폭탄이죠. 폭탄입니다. 근데 그냥 폭탄이 아니에요. 돈으로 만든 폭탄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보통 뭐 돈벼락이다, 돈 폭탄이다 하면은 돈을 왕창 버는? 버는 네. 벼락 횡재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돈에 저기 포탄이 시한폭탄이 불이 붙었잖아요. 네. 저건 뭐겠어요? 포탄이 터지면 돈도 날아가고 네. 돈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앞으로 돈 문제가 계속 좀 이슈로 나와서 네. 그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될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명태균 씨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네. 그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그 이준석이라든지 몇 사람들 휴대폰을 열면 여러 사람 죽을 거다. 또 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는 정치인은 완전히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앞으로 그 폭발력이 있는 거죠. 명태균 씨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네. 정치인 관련 정치인들이 여러 나오면은 돈 문제로 비화가 될 거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폭탄이 곧 터질 수 있다. 폭탄 터지면 여러 정치인 다칠 텐데 이거 돈 문제 관련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돈으로 만든 이 시한폭탄을 지금 이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대화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파도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기를 첫 번째 파도는 이 해당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한 매체, 두 번째는 이 의혹에 대해서 회계를 맡았던 강혜경 씨, 근데 지금 계속 이 민주당 쪽에 제보자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파도는 국정감사, 네 번째 검찰 조사, 다섯 번째 파도는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 그리고 여섯 번째 파도가 나의 영장실질심사 이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근데 그 여섯 번째 파도 다 타고 넘을 거잖아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파도에 죽을 수도 있겠지. 더 큰 파도를 만들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섯 번째 파도에 지금 이게 뭐 파도를 넘었니 못 넘었니를 판단할 때 구속됐으니까 못 넘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해요, 최 교수님. 글쎄요, 파도에 죽을 수도 있겠지. 더 큰 파도를 만들지. 여섯 번째 파도가 이제 자신이 구속된 거예요. 파도를 네. 못 넘은 거죠. 구속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명태균 씨가 무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정말 뭐 엄청난 언론도 다녀서 얘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산소에 묻어놨다고 했다가 그렇지 않다. 횡설수설하지만 그게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다 계산된 발언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계산하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수위로 자기가 좀 이제 겁박을 좀 하면 네. 당사자들이 좀 이제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했다가 아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여러 가지 혼자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판화를 계속 튕고 있는 거지 네. 그냥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뭐 아시아 선천에 있는 어느 분 얘기 뭐 누군지 다 알겠지만 뭐 여기 실명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원입니다만. 근데 더 큰 파도라는 거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아무 통과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나온 다음부터 이게 일파만파 쭉 얘기가 이제 증폭됐단 말이에요. 네. 5월 9일 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보도가 나온 다음부터. 근데 여기에 지금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 부부가 어떤 형태든 개입된 게 아니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 큰 파도라는 건 이 파도가 뭡니까? 한두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쓰나미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만 파도가 높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게 파도예요. 그 파도의 성격이잖아요. 그 더 큰 파도 만들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이렇게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자신이 이렇게 구속됐지만
두고 봐라.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란 그 얘기도 되지만 저것도 위협 또는 반대로 내가 조금 수위 조절하면은 네. 나를 좀 봐주면 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더 이상 폭로하지 않겠다. 라는 여러 가지 함의가 함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네. 말투엔 말이죠. 파도가 나 혼자한테만 오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지금 파도를 뒤집어 쓰는 거, 덮어 쓰는 거지. 피해를 입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번 파도가 뭐 6번째 파도라고 지금 명태균 씨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리고 6번째인데 윤 대표님.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6번째 파도가 앞에 1번부터 5번까지의 파도를 넘고 온 파도냐. 사실 앞에 파도도 넘었다고 보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파도가 뭉치면 쓰나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쓰나미 되고 뭐 파도도 그 자주 맞으면은 네. 살아남기 어렵죠. 특히 요새 같은 데는 수영을 잘해도 저체온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국정감사라든지 검찰 조사라든지 윤 대통령 육성 공개라든지 이런 누적된 게 오히려 본인은 헤쳐나간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헤쳐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또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폭로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연루된 게 또 나오면은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또 허풍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좀 법조인이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입 열면은 나라가 흔들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협박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내가 입 열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어라는 어떤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저체온증 얘기하셨죠. 꼭 파도를 피해도 죽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악수가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심사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또 다른 폭로입니다. 아니 우리 앞에서 폭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다른 폭로 뭐냐? 볼까요? 이준석, 안철수 공천해달라고 했다. 김태우 공천 개입설도예요. 네. 지금 2명의 실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안철수 의원 공천해달라고 했고요. 김태우 구청장을 또 공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제가 명태균 씨 구속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명태균 씨한테 눈길이 쏠렸던 이유가 윤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네. 육성이 공개가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저 얘기했죠. 그 육성 통화 전에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이라는데 라는 문자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나왔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어제 귀국하는 이준석 의원한테 기자들이 달려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들은 내용에서는 그게 실명이 거론이 안 됐는데 근데 저 정도 얘기해서 기자들이 또 따로 물어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물어봤죠.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기 분당갑에서 경선하지 말고 안철수 의원한테 단수 공천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서울 모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 어느 도당위원장이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한테 읍소해서 대통령이 나한테 도당위원장 원하는 대로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현재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로는 대충 시장은 포항시장 아니냐, 구청장은 결국 김태우 강서구청장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도 이동아일보가 추가 취재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언을 보면 원영섭 변호사님, 이 발언을 뭐 맞다는 전제하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는 전제하에 맞다면
이 발언을 당선인 때 했는지 대통령 때 이 대통령이 되고서 취임하고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말을 하면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닌 겁니까? 전혀 뭐 공천 개입이 아니고요. 아니다.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 개입 사건으로 형사 판결 받은 거는 네.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 당이 해야 될 여론조사 같은 인적, 물적, 설비,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 대신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종의 공천 개입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냥 1호 당원으로서 어떤 의견이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공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준석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특정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거부하고 지금 현 시장을 공천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어떤 강력한 구속력이라고 보다는 일종의 의견인 거죠. 예. 대통령이라면 이 얘기할 수 어느 정도의 의견인 거고 지금의 이 사안이 이 앞서서 공천 개입으로 뭐 이 유죄판이 나왔었던 박근혜 정부 때 그 사안과는 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의 전원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의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불거져 온 것이라면 사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 시절에 결국 윤석열 뭐 당시 후보였는지 당선인이었는지 또는 뭐 대통령이 이미 취임한 후였는지까지 시기는 모르겠지만 직접 공천과 관련된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명태균 씨가 뭐 중간에 끼어서 전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서 다 전달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네.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의 신빙성이나 그리고 이제 파장력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원 변호사님께서 뭐 단순 의견 개진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물론 단순히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이것 자체가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신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공천에 관련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좀 더 뭐 나오는 사실관계들을 통해 알아볼 이야기들인 것이지 지금 당장 이걸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준석 의원의 입으로 지금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챕터가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또 다른 얘기다. 뭐 지금 현재 뭐 박근혜 정부 때의 공천 개입과 다르다고 얘기하자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열어봐야 더 아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1호 당원으로서 뭐 어느 정도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잠깐 차치해 놓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죠. 직접 저희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관련해서 뭐 부탁하신 적 있어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대화는 모르는 일이고 심지어 난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말고 또 실명이 나온 사람이 있죠. 누구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사실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발언 내용만 봐도 이준석 스스로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보면. 예. 그러면 결국엔 그 리스크는 이제 본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도 아니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나 공천 준 거 아니에요? 당신 대표 할 텐데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아니에요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원 변호사님 그럼 이럴 경우의 가능성은 1번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번 후보자들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따로 움직이는 큰 그림이 있었다. 뭘까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준석 대표한테 다양한 경로로 저 두 분에 대한 공천을 추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주변에 생각합니다. 많았을 것이다. 예,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대선에서 단일화의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공을 세웠고 거기에 맞는 어떤 논공행상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그 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그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긍정적인. 네. 그리고 그 김태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였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문재인 정부와의 그런 어떤 그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또 큰 공이 있는 사람이었고, 김태우 청장이나 안철수 의원을 추천하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열렸다는 그런 문제도 그런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네. 일부의 그런 잡음에도 불구하고도 상식적으로 공천이 잘 된, 유례 없이 보수 당에서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비공개로 될 걸 공개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네. 뭐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뭐 다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어색하다고 느낄 순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될 사안은 결코 아니고 없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이 공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태우 이 당시 이 강서구청장도 그렇고 후보 때 그만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당에는 공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에서 당사자가 얘기를 안 했어도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갔을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공범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연히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자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 있을 때는 저는 그걸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게 뭐 제가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요. 대선 기여도라는 약간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의원 얘기는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언제 약간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도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이 얘기는 장 변호사님. 네. 공천 개입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요. 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보면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준석 의원?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본인을 좀 분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든 예시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대통령이나 뭐 여사를 팔아서 뭐 이런 사람 추천했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 또는 본인이 확인해야 될 게 있는지를 알아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상의였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천 개입이 되었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당시 대표였던 본인은 그 범주를 넘지 않는 통상적인 상의만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구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경우에 공천 개입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준석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해명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기록들을 확인해봤더니 네. 대통령이 본인에게 뭐 연락해서 여러 가지 소통했던 기록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만약에 검찰에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시에 대통령과 뭐 대통령의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뭐 범법행위였는지까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원 변호사님.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본인과 윤 대통령을 분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공관위와 자기도 약간 분리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것만 확인을 해볼 때는 네. 형사 문제로 비화될 공천 개입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정당의 업무에 쓰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전혀 공천 개입, 형사 문제로 비화될 공천 개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뭐 들어보면 별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냥 뭐 그 공천 시즌에 여당의 공천 시즌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냥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본인이 뭐 더 확실한 걸 얘기할 의향이 있다, 뭐 어떤 걸 더 폭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해서 폭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그 폭로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만한 공천 개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다뭐 법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세금,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 정도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좀 더 나도 궁금한데 좀 폭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안 그래도 이준석 의원을 불러서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어차피 당대표니까 그런 맥락일 거고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폭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공천 때 어떤 정황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제가 폭로 정치하겠습니까? 그거 할 거면 진작했죠, 그거. 네, 이준석 의원 공항에서 기자들이 귀국하자마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조사하겠다 그러면 뭐 저도 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말한다는 얘기냐 했더니 뭐 폭로를 했으면 진작에 했죠. 안 해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향은 오늘 제목에 수사 움직임의 반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반격이라고 하는 건 장 변호사님. 네. 반격은 뭐에 대한 반격을 말하는 것이냐? 뭘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뼈 있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반격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격이 누구에 대한 반격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저는 수사에 대한 반격,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저 이야기는 저는 저 이야기가 경고로 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권 측 인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사건의 초점이나 사건의 뭐 어떤 중심점을 이준석 의원과 뭐 김종인 위원장, 뭐 당시에 뭐 있었던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측근들로 좀 돌리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의원이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본인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야기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견 표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저는 완전히 또 새로운 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은 누구에 대한 반격이냐? 지금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듣고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많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반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예, 아니 누구에 대한 반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그 명태균 사건의 사실은 본질이 그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이제 안동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을 때 3천만 원이 오간 그 정황에 대한 내용들이 그 수사의 일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공천 개입의 수사라기보다는 그 관련한 경위, 안동의 토크 콘서트 관련한 경위를 물어보려고 검찰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네. 근데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게 확전이 되는 건가라는 거를 미리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고 사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지금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실제 소유를 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이 여론조사 업체로 이준석 대표가 지역에 내려와서 이 강연을 한 이 행사에 참석한 3천만 원의 그 대가가 여기로 갔다. 이 대표한테 간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 업체로 갔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무슨 관계냐라는 걸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인 거지 뭐 공천 개입이나 이거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름 뭐 반격이냐 아니냐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강혜경 씨가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준석 의원이 공천에 개입을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그리고 김 여사랑 소통을 많이 한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나한테 했고 명태균 씨도 김 여사가 이준석이랑
친하다라고 나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준서가라고 부른다라고 들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 또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이준석 의원을 검찰에서 부르는 게 3천만 원 돈 흐름, 뭐 여론조사 업체랑 무슨 관계 이런 정도의 국한이 될 것이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건 또 김 여사랑 굉장히 좀 가까운데 이준석 의원이 공천에 개입한 걸로 나는 판단한다라는 강혜경 씨 얘기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른바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앞서서도 뭐 돈 모양의 폭탄 뭐 이런 그림도 나왔었는데요. 네. 결국 명태균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지금으로선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천 개입의 문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권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공천을 했을 때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당시에 대표이긴 했지만 공천에 뭐 공관위가 알아서 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누가 더 많은 연루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의원도 사실상 명태균 씨랑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앞서 계속 나왔거든요. 당연히 검찰로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와의 그 관의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해서 공천과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확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안이 명태균 씨가 아니라 중심에 이준석 의원이 서게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핵심이 여기냐 공동이냐 뭐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와중에 명태균 씨 변호인이 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입니다. 속상하네요. 영장 발부됐어요. 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가 영장실질심사 대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석이가 핸드폰 공개하면 한 명은 확실히 죽겠네요. 아시아 선수촌 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원 변호사님 예.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아시아 선수촌 사시는 분이 대체 누굽니까? 저도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입장에서 네. 핸드폰도 공개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폭로 정치라는 게 폭로를 해서 폭로 정치가 아니라 폭로를 예고하면서 폭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폭로를 해야 뭐 법적으로 따질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치판에서 좀 사라지는 거 이게 사실은 공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공개하고 폭로하고 요즘 폭로와 공개의 시즌이니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판이 굉장히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선수촌 사시는 분이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분도 그 깨끗해져야 될 대상 중에 한 분은 분명하니까 저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선수촌 사시는 분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모르고 엄 변호사님도 모르고 장 변호사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아시아 선수촌에 사시는 다른 그냥 또 선량한 주민들께서도 되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원 변호사님이 폭로 얘기해 주셨네. 뭐 폭로할 거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 뭐 저도 그 말에는 뭐 일부 동의합니다. 네. 다만 지금은 정치인들의 폭로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검찰이 빠르게 수사해야지요.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냐? 검찰들 빠르게 수사하고 특히 명태균 씨가 뭐 감춰뒀다라고 하는 뭐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검찰이 빠르게 수사해서 정치인들의 폭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휴대폰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이것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도 가려야 될 것 수사기관일 것입니다. 빠르게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아마도 오늘 하루 아시아 선수촌에 사시는 많은 정치인 분들이 나 아니야 라고 해명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별도 아이템이라 아침엔 피플이라고. 왜?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환송받으며 순방길 오른 윤. 북러에 실효적 조치할 것. 윤 대통령 어제 순방을 떠났습니다. 근데 순방 가면서 보통 순방을 갈 때 직접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이제 환송을 나가죠.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만면에 미소가 가득이에요. 눈도 똑바로 마주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죠. 상당히 뭔가 괜찮은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 표정까지 밝진 않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한동훈 대표 표정 밝았다. 그럼 악수하고 돌아서면 달라진 거 아니야?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아니더라라는 거죠. 악수하고 옆에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로 넘어가서 다른 악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웃으면서 윤 대통령을 응시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거 사진 이렇게 찰칵 요 찰나를 찍은 거지 하실까 봐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고 오시죠. 네, 김여사 동행 없이 홀로 출국한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영상으로 봐도 이거는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을 보는 한 대표 눈에 이제 막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네. 근데 그 전에 환송할 때는 못 나온 적도 있었고 혹은 표정이 썩 좋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어제는 유독 왜일까요? 당정 관계가 계속 그 전에 삐걱삐걱하는 게 네. 많이 이렇게 걱정의 대상이 되고 염려의 대상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당 지지율이나 심지어 이제 한동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많이 내려가고 있었고, 근데 그게 최근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또 거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당정이 소통을 조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감되는 형성이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있지만 그 네. 판결 선고가 근데 결국 이제 이 11월이 큰 사건이 많이 몰려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이 11월, 12월 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당이 새로 안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을 맞춰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일단 당정 관계가 좀 삐걱삐걱하다가 좀 다시 좀 본 궤도에 좀 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의 설명이었습니다. 계속 이러길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 벌금 100만 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무죄된 사법 리스크 줄어.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의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친절하게 제목에.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요.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럼 대체 지금 100만 원이 기준인데 왜 100만 원이 기준인지 의아하실 분들도 있어요. 시나리오별로 좀 같이 볼까요? 공직선거법은 기준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넘게 확정이 될 경우입니다. 저희 여기 보면은 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100만 원 미만 확정, 무죄 확정이에요. 오늘은 1심인데 이게 만약에 최종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100만 원이 넘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의원직도 있습니다. 의원직 잃고 대선과 더 차질. 그럼 100만 원보다 안 나오면 80만 원, 90만 원 있을 수 있죠.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무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야권을 산압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실을 이용한 공세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장현주 변호사님, 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결과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무죄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도 많은 법리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상 뭐 허위사실 공표 행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뭐 행위 등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고 의율이 가능한 것인데 당시에 고 김무기 처장을 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했다라는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또는 뭐 당시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것을 협박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직선거법상으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서는 뭐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무죄를 말씀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무죄가 나오긴 어렵고요. 뭐 네.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선고가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확실하다.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김문기 그분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관적 인식이니까 이거는 사실에 대한 의사표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의견의 개진이라도 그 내용에 묵시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의 적시로 허위 사실이냐 그 진실한 사실이냐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김문기와 교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일종의 주관적 인식을 이야기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네.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거기고 그거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죄가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국토부 관련해서 공문으로 협박받았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협박받을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그리고 공문 내용을 저희도 봤지만 뭐 그냥 법률 규정 몇 가지 설명하고 네. 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겠으며 그리고 4단계 용도 변경을 상향으로 해주는 게 당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거를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재명 그 대표를 협박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도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거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죄와 100만 원 이상 완전히 지금 갈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오늘 선고가 나는 데 있어서 유무죄 판단 그리고 형량의 이 조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분석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 거짓말 고의성 여부가 1심의 쟁점이다. 오늘의 쟁점은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저도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걸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좀 살짝 볼까요? 아까 말씀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크게 두 개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고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얘기한 발언이 허위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재명 대표는 이거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인 건데 이거는 선거랑 전혀 무관한 건데 이게 왜 선거법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아니다. 이건 부인하는 건 인식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비리 의혹을 벗고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가 나왔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거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을 했다라는데 협박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압박이라고 느낀 대로 말을 한 건데 이게 문제냐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면책 대상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는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고 이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는데 압박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본인이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락에 영향을 미쳐서 이건 유죄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관건은 거짓말이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법조인 시각으로 보면 장 변호사님 이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선 판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처벌된 판례도 있고 또 무죄를 받은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재판부가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고의성,
특히 이제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 김문기 처장과 뭐 교류를 했거나 뭐 골프를 쳤거나 같이 출장을 갔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에 기억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좀 과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당시에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뭐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것만으로 그 인터뷰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기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에는 좀 법리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 변호사님. 이건 주관적 인식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그 전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네. 예,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몰랐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받았을 때 답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의 인터뷰라는 거는 질문이 이미 그 대선 캠프에서 미리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단순히 그때만 몰랐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뭐 방송에 본인이 나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 개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다라고 일단은 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내가 협박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법리적으로 협박이라는 용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해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고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협박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말했을 때 어떻게 앞뒤로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두 분 다 앞선 판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나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이 되면 결론이 나겠죠. 유죄인지 아닌지, 뭐 유죄면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오늘 있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볼까요?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어제 김혜경 씨, 아까 저희 살짝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선고가 있었어요. 기사같이 볼까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그 당시에 김혜경 씨가 다른 민주당 이 인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밥을 대신 냈다. 그래서 그게 법인카드,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150만 원이다라고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근데 관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본인 판결 전날 혜경아 사랑한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일단 김혜경 씨의 150만 원 1심 선고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공소 사실은 식당에서 10만 원 식사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굉장히 긴 편지였는데 저희가 짧게 이것만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절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너무 요지는 너무너무 미안해. 사랑해.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원 변호사님.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너무 사랑하고
내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 아내한테 써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쓰겠습니다. 아, 네? 예. 앞으로 쓰겠습니다. 아, 혼내고자 하는 뭐 그런 예, 얘기는 예, 아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구구절절하게 예. 긴 편지를 어제 1심 선고를 보고서 올린 이유가 뭐겠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도 이게 남편일 때문에 일단 그런 처벌을 판결 선고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한 가지 더 일종의 뭐 변론 전략, 뭐 이런 소송 전략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보통은 그 과거에는 부부를 이렇게 같이 처벌하는 게 좀 지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좀 세게 처벌하면 한 분은 약하게 처벌한다든지, 한 분이 구속되면 한 분은 구속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이재명 대표 자신까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종의 변수 같습니다. 네, 짧게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10만 4천 원의 식사 결제를 해주고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내에 대해서 당연히 절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다 무혐의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면 더욱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만평이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김혜경 씨 얼굴과 이재명 대표 얼굴 같이 나와 있는. 네.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이재명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